저는 사실 처음에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욕구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약간 먹고 살 만큼만 벌자 이런 마인드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업군인일 때 장기 복무가 확정되고 나서 또 그게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납니다. 그리고 임신은 이제 아이 계획을 해서 임신 7개월 차에 그때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칠삭둥이로 이제 1.2kg로 태어나서 딱 나오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2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 덜컥 이제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삶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4시 반에 매일같이 일어나요. 아이가 자는 시간 활용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책 읽기. 그래서 요걸 한 3년 정도 시간을 더해갑니다. 그때부터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부동산도 공부하고 금융에도 눈 뜨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우리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수강생이자 누구보다 또 열심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생존해 계시는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지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공무원, 현직 자영업자로 생활하고 있는 MZ의 중심 30대 초반 안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지호님, 우리 구독자분들 네네.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방금 했지만 네네. 현재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네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고시원 하나와 모텔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100여 개의 객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퇴사를 하고 자영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본업 자체가 원래는 이제 전에 제가 알기로는 네네. 공무원, 군인 네. 신분이셨던 네네. 걸로 알고 네네. 있고 지금은 이제 전역하시고 네. 고시원이랑 모텔을 운영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금 고시원 하나, 모텔 하나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고시원이 지금은 하나지만 그 네네. 전에 또 운영을 꽤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에 운영했고 네. 뭐 어떻게 매각하게 됐는지 네네. 간단하게. 예.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22년도 하반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종로점을 인수를 하고 이제 그거는 1년 이상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종로점을 인수하고 나니까 만실순이익이 약 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네네. 그래서 이건 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공격적으로 바로 4개월 뒤 만실 채우고 바로 2호점을 또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2호점을 매수한 뒤로 또 만실을 채우는데 공사까지 하니까 4개월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그럼 내가 원사이클 경험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2개월 뒤에 만실을 채우고 2개월 뒤에 또 매도를 합니다. 아, 그 두 번째 호점을요? 네네. 거기도 순수익이 한 월에 800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럼 권리금을 좀 받아서 네네. 매도를 바로 한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3호점을 그 매도한 그 달에 바로 또 인수를 해서 또 공사를 진행해서 또 만실을 채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네. 촬영했던 그곳이 이제 바로 네네네. 만실 채운지 네네네. 이제 그럼 그 운영 수익이 거의 다 비슷하다 보면 되나요? 만실 채우면 그 정도 수익이 난다. 맞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차이가 날 건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0% 가동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는 공실률 10%에서 15%는 좀 잡아야 되는 편이긴 하고요. 네. 그럼 거기서 수익을 한 10% 빼면은 그래도 연 수익이 못해도 7, 8천 정도는 난다라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네, 10%, 맞습니다. 15% 정도 네네, 맞습니다. 오, 되게 좋은 사업 네. 아이템이 거기서 만실이 안 됐던 곳을 풀로 채우게 되면 네네. 권리금은 또 원래 받았던 것보다 맞아요.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현금 흐름하고 시세 네네.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네. 어떤 사업 아이템 중에 한 개래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지원에 가서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여기로 네네. 지금 오게 되신 거고 네네. 현재 그 고시원 한 개, 모텔 한 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그 두 개에서 나오는 총 월 순수익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지난달 제 목표 매출을 딱 이 지점을 달성을 하니까 1,800 정도. 아, 1,800. 네네. 그 딱 두 되더라고요. 개의 업장에서 네네. 1,800 정도가 수익이 나고 있다. 네네. 그럼 순수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도 세전. 세전. 네네. 그럼 지호님이 처음부터 여기를 운영할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왜 네네. 누가 갑자기 고시원을 해야겠다, 모텔 네네. 해야겠다 생각 못 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는지 그 첫 시작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욕구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약간 먹고 살 만큼만 벌자 이런 마인드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업군인일 때 장기 복무가 확정되고 나서 또 그게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납니다. 그리고 임신은 이제 아이 계획을 해서 임신 7개월 차에 그때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칠삭둥이로 이제 1.2kg로 태어나서 딱 나오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2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 덜컥 이제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삶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4시 반에 매일같이 일어나요. 아이가 자는 시간 활용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책 읽기. 그래서 요걸 한 3년 정도 시간을 더해갑니다. 그때부터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부동산도 공부하고 금융에도 눈 뜨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몇 년도쯤이죠? 그거를 생활을 하고 제가 18년도 12월부터 이제 새벽부터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네, 뭐 네, 경제적으로도 뭐든 네, 지원해 네. 줄 수 있는 게 뒷받침돼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루틴을 그렇게 잡으시고 네네. 공부를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네. 뭐 공부를 해나가면서 네네. 맞는 거를 찾으신 그런 네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시원을 처음 해야겠다. 네네. 그냥 우리 되게 부동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네, 뭐 상가도 기본적인 상가도 있고 아파트 아까 얘기했던 네. 아파트도 있고 뭐 토지도 네네. 있고 뭐 요양원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너무 많은데 네네. 왜 하필 고시원이었는지. 우선 이것도 또 시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22년 제가 시작한 시점이 22년 10월인데 그때가 부동산 정점을 찍고 음. 하락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주택 포지션에서 1주택을 추가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찰나에 하락기였기 때문에 현금 채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현금 채굴이 충분히 되는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고시원이랑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지원님 상황 속에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걸 찾으면서 안정성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이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데 네네. 그 사이즈가 이제 조금 큰 부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고 고시원 하다가 모텔로 지금 올해 네네.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제가 3호까지는 고시원을 하다가 4호도 고시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올 1분기까지 고시원 시장의 권리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고치고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화를 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물건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모텔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럼 네. 어쨌든 거기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네네. 새로운 걸로 뭐 확장하면서 네네. 리스크를 좀 줄이자 네네. 라는 생각이고 안정성을 좀 깨하자라는 네. 포지션으로 가신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고시원 운영을 좀 잘 하셨으니까 모텔도 지금 잘 네. 어쨌든 지금 5개월 차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원님 보면서 느낀 거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굴러가는구나. 이게 뭔가 무리를 한다기보다 본인 스스로 이제 확신을 몇 번의 그 고시원 사업을 하면서 가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시원하고 모텔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각각 장단점이 혹시 뭘까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출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오. 사실 주변 원장님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는 뭐죠? 개인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이제 예약 손님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제가 청결 상태를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네, 보게 되고 군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먼지 한 톨이라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네요. 네,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는 사실 모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숙박업으로 할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모텔을 달방 개념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스테이, 뭐 스테이 요걸로 운영을 할 건가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숙박을 섞게 되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이제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걸 인수한 거는 스테이 기반의 모텔입니다. 그럼 크게
내 돈 투자금 많이 들이지 않고 네네. 크게 뭔가 리모델링 하는 리스크 없애고 네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달방 개념 그냥 그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뭐 극대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숙박처럼 네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네. 만든 거네요. 네네 아, 맞습니다. 단점들이 혹시 뭐 있나요? 고시원이나 모텔에? 단점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 건물을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건 건물주 리스크인 것 같아요. 건물주 리스크, 어쨌든 건물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가 같고, 사실 저는 이건 두 번째는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뭐 가령 뭐 진상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상 고객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고객님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매일같이 한 주 한 주씩 돈이 밀리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줄게요, 일주일 뒤에 줄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그 합의서를 작성하자.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안 주면 당신의 짐을 강제로 빼내도 괜찮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또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강제로 빼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과자 하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분은 저한테 돈을 제때 지급할 생각이 없으셨던 애초에.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전과자 하셨는데 또 최근에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되셔가지고 바로 현행범에 잡혀가시더라고요. 근데 방 내부는 또 술병이 가득하고 완전 너부러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다양하게 좀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저는 사실 이 정도도 안 하고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적인 부분은 당연히 찾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가 일단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시원이나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건데, 이게 네네. 내가 그냥 편하게 하겠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네네. 그게 고통인 거고, 네네.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거 뭐 먼지 한 톨 더 닦고 출근 네. 한 번 더 하고 네. 그런 고객들 오면은 내 경험치가 올라가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아예 이 문제에 대한 태도나 해결해 나가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호님이 어쨌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이 네. 그냥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그게 일단 스트레스 값으로 다가오진 않았고 재밌었어요. 그 과정도. 그 과정도 재밌었어요. 저 일단 경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지호님 오늘 아까 얘기한 게 전역한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죠? 지금 제가 올 1월에 전역했으니까 이제 한 네. 8개월. 네네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고시원이나 모텔 운영하는 게 하루하루가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또 오늘 이상한 고객 오는 거 아니야? 네. 또 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지호님은 그냥 그게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 태도와 마음의 네네.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 보시고 고시원의 모텔을 좀 네. 꿈꾸거나 공간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이 정도 마음을 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고시원의 모텔은 그럼 초기 자본 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최소 1억의 자본금은 있어야 된다고. 1억의 자본금. 네. 영락. 최소입니다. 그거는 뭐 인테리어 비용 다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사실 뭐 지난달에는 저는 어떤 매물을 받냐면 모텔이었지만 이제 5천 보증금 5천에 무걸리 물건을 보기도 했거든요.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억 이상이 들어가지만 인테리어까지 생각해도 최소 1억. 최소 1억.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적은 투자금이 들어갔던 건 얼마예요? 인테리어 그냥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1억 미만을 잡아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네, 저는 1억 5천. 최소 1억 5천. 뭐 다 포함해서 맞죠? 네. 인테리어 포함해서. 그 정도면은 진짜 저렴하게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월 수익이 뭐 800금 나오게 네.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네. 엄청난 거긴 하죠. 네. 거의 운영 수익으로만 따지면 50%가 넘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사실 어디에 잘 없죠. 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고시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시원도 한 그 정도. 네. 고시원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핵심이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제일 크게 들어가고 네. 두 번째가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뭐 쇼부를 줄여서 할 수 네네. 있으면은 네네. 매출액은 훨씬 기하급 네. 수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 망한 고시원이나 망한 모텔은 무권리의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네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보증금 보통은 그래도 월세가 크니까 네네네. 그 정도는 필요한 거고 맞죠? 네네, 보증금 플러스 맞습니다.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 또 셀프로 하게 되면 1억 미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네. 근데 셀프로 네, 역량이 되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부분 셀프는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 임대료가 묶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으로 좀 하고 셀프로 할 수 있는 건 셀프로 하고 시간이 생명이니까 하루마다 뭐 네. 인건비든 이자가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무작정 셀프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공사 그 인테리어 기간을 잘 고려해서 네, 판단을 네. 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시원 2개는 진짜 매도 잘 하셨고 네. 한 개도 또 운영 잘하고 계시고 모텔도 이제 새롭게 하셨고 네.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님만의 목표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겠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일단 이 공간 임대 그다음에 이 숙박업 쪽으로 오니까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모텔로 넘어온 계기가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도 너무 현금 채굴 그다음에 수익률로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고셈의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곱셈의 영역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잘 고셈의 영역은 저희가 덧셈의 영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으는 걸 덧셈이라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고셈의 영역은 그 모으는 거에 플러스 부가적인 수입이 더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지가 상승이랑 영업이익을 같이 가져가면 이건 곱셈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텔은 정말 보면은 100억 버신 분들도 계세요. 돈을 쫓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 시장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고 실현해서 수익화 시킨다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 모텔은 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제 목표는 수년 내에 건물을 매입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를 입혀서 건물을 디벨롭한 다음에 수익화 시켜서 엑시트하는 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현재 네. 임차로 계셔서 네, 이렇게 네, 하겠지만 네네. 나중에는 그 임차가 아닌 건물을 실제로 매입해서 네네. 건물 전체를 이제 모텔로 네네. 운영을 하면서 네네. 수익률을 또 높이고 네네. 지가 상승까지 네네. 하면서 네네. 매각 이 네네.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뭐 지금 운영 수익이 충분히 괜찮다고 하면 너무나 바람직한 모델을 목표로 잡고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는 과정에 조금 신중하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가시면은 충분히 이미 경험이 몇 개나 있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다른 고시원 사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지원님은 일주일에 2번 나온대요. 8배 더 일하는 거거든요. 뭐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가신다면 방금 얘기하신 목표는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나에게 부비게이터라는 질문이 네, 제가 채운 게 아니라 피디님께서 네, 부위님, 나에게 부비게이터님이랑 저는 일단 스승님이고요. 제가 경매 쪽으로 처음 이제 입문을 할 때 부비게이터님을 알게 돼서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웠고 지금도 항상 배우고 있고요. 정말 든든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이나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든든한 후군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어쨌든 숙박업 쪽으로 뾰족하게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부비님한테 이런 부분은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전 스승님이자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네네. 어쨌든 그 부동산도 영역이 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하시고 계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어째 공간을 살리는 일, 공간을 네네.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인 건데 그 분야를 혼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네네. 알 수 있어도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각자 이제 그 특출난 영역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네. 또 이제 새롭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도 충분히 서로가 이제 각자 계속 성장하고 네. 있으면 뭔가를 같이 해볼 수가 또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기부여를 오늘 또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막 자만하는 거나 이런 것도 겸손하시고 운영을 실제로 또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같이 간다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이 생길 것 같고 서로 배우고 배움을 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인연이라 저도 생각하고 지원님 같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수강생분들은 다 좋은 분들밖에 없습니다. 다 선한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지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부비게이터 영상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